안녕하세요. 민트세무사입니다. 여러분, 가지급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회계 용어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법인을 운영해 보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밖에 없는 개정 과목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생겼을 때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 또는 유출이 발생했을 시에 임시로 사용하는 회계 개정 과목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과 사업을 하는 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아 논의할 필요가 없으나 대표자와 주주, 회사의 인격이 모두 분리된 법인에서 가지급금은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잠시 유출되어 있지만 다시 받아서 채워 넣어야 되는 돈으로 대여금과 같은 일종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 받아야 할 돈이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이 가지급금 개정 과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누가 가져갔는지 밝혀낼 수 없다면 세법상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이 대표자가 책임지고 밝혀낼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빙 없이 지출한 비용입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용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증빙을 챙기기 어려웠던 경우에 증빙 없이는 경비 처리가 안 되므로 보통 실무에서는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되는데,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증빙 없이 현금으로 결제해주면 싸게 해준다는 말만 듣고 계좌 이체를 하고 증빙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러한 증빙 없는 지출은 모두 가지급금입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자꾸 대리비나 술값을 계좌 이체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경우에 가지급금은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업무에 사용했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으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증빙 수치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로 의도와 다르게 이런 거래들로 가지급금이 쌓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리베이트입니다. 이 리베이트도 일종의 증빙이 없는 지출이긴 한데, 이 금액은 처음부터 증빙을 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지급한 금액입니다. 우리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면서 인건비 신고도 하지 않고 증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 금액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이나 법인 운영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기에는 이 가지급금 문제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이 금액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이 법인 통장에서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것도 모두 가지급금입니다. 만약에 정말 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법인과 정당하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을 쓰시고 최소 당좌 대출 이자율만큼의 이자를 꼬박꼬박 법인에 납부하시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신다면 가지급금의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회사에 대출금이 있어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가 있다면 뒤에서 나오는 페널티 중 하나인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객사 중 한 곳은 요즘에 시중은행 금리가 많이 오르기도 하였고 대출을 실행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수수료도 들기 때문에 법인과 차용증을 쓰고 이자 지급일마다 이자를 지급하면서 법인 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가공자산입니다. 어떤 법인은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매출 원가를 줄이고 기말에 재고가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장부에만 재고를 과대 계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고에 가보면 그 정도의 재고가 없는데도 말이죠. 또 매출 실적을 위해서 아는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그걸로 매출을 잡고 실제로만 부가세만 주고받아
정리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잔액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자산들도 결국에는 회계감사나 세무조사를 받으면 회사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유출된 금액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편에서는 가지급금 발생 시 세법상 페널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트세무사의 속 시원한 세금 이야기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